24절기 절대 암기법. 다른 영상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봄이 되면 일단 비가 와야죠. 비가 와서 겨울잠 자던 개구리나 벌레들을 깨워야 하니까요. 우수, 경칩, 춘분이 지나 하늘이 맑아지고 곡식을 심어야 하니 다시 곡식을 위한 비가 와야죠. 청명, 고고, 여름이 되면 생명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나 다만 아직은 절정기는 아니니 소만, 곡식을 농사짓느라 바쁜 망종. 까끌하기, 앙, 시종, 까끌하기, 시, 즉, 벼나보리 따위같이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 벼나보리에 있는 것과 같이 싹의 껍질이나 받침 껍질에 끝부분이 자라서 털 모양이 된 것. 여름이 제일 기나지를 지나 정말 더워지기 시작하는 소서, 대서. 태양이 제일 높이 뜨는 시각은 정오이나 대지의 복사열과 합쳐져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정오를 한두 시간 지난 뒤. 가을이 되니 더위서, 더위가 구석에 짱 박히고 쳐서 하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며 백로, 추분이 지나니 더욱 추워져 찬 이슬이 내리는 한로, 이슬에서 서리로 바뀌어 내리는 상강. 겨울은 소대, 소대로 진행되는데 눈 내리고 춥네요. 뼈대가 되는 입춘, 춘분,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 하지를 제외하면 암기해야 할 10개를 간략히 분류하면 비가 내리는 것, 땅과 관련한 변화, 곡식에 대한 것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두 개로 묶여지네요. 비와 땅의 변화, 다르게 표현하면 천과 지, 하늘과 땅 사이를 비가 연결해주고 있군요. 뼈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변화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즉 하늘이 변화하면서 기온 등을 변화시키면서 비를 내리고 땅이 하늘을 따라 비를 품으면서 따르는 듯합니다. 사무인 15일을 일기라 하여 이것이 기후를 나타내는 기초가 된다. 1년을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어 보통 24절기라 하는데 절기는 한 달 중 월초에 해당하며 중기는 월중에 해당한다. 24절기에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비롯하여 우수 경칩 중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그리고 겨울에 매듭을 짓는 대안이 있다. 24절기는 중국의 계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날짜가 경도에 따라 변함으로 매년 양력은 같지만 음력은 달라진다. 음력 날짜가 계절과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윤달을 넣어 계절과 맞게 조정한다. 그 외 한식 단어 삼복추석 등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절기이다. 입춘, 양력 2월 4일경, 음력 1월, 태양의 환경이 315도이며 봄이 시작되는 날이다. 가정에서는 콩을문이나 마루에 뿌려 앞길을 쫓고 대문 기둥대들보 천장 등에 좋은 글귀를 붙인다.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입춘굿을 크게 하고 농사의 기초인 보리뿌리를 뽑아 풍흉을 점쳤다. 이 우수, 양력 2월 19일경, 음력 1월 중, 태양의 환경이 330도이며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이다. 이때 대동강 물이 풀리고 물고기가 올라오며 기러기는 다시 추운 지방을 찾아 떠난다. 사암경칩, 양력 3월 6일경, 음력 2월, 태양의 환경이 345도이며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보리싹의 성장을 보고 그의 농사의 풍흉을 가늠했으며 개구리나 도롱뇽알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하여 먹는 풍습이 있다. 또한 1년 동안의 빈대를 모두 잡기 위해 땀을 쌓거나 물에 재를 타서 그릇에 담아 두기도 했다. 사충분 양력 3월 21일경, 음력 2월, 태양의 환경이 0도이며 태양이 적도를 똑바로 비추고 있어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진다. 농촌 지역에서는 흙을 일구고 씨 뿌릴 준비를 한다. 그러나 2월 바람에 김칫도 깨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람이 강해 흔히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5. 청명, 양력 4월 6일경, 음력 3월, 태양의 환경이 15도이며 봄이 되어 삼남한상이 맑고 밝으며 화창해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대부분 한시길과 겹친다.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논밭둑을 손질하기도 하고 모짜리판을 만들기도 한다. 699 양력 4월 20일경 음력 3월 태양의 환경이 30도이며 봄비가 내려 여러가지 작물의 싹이 트고 농사가 시작된다. 나무의 물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이므로 사람들은 고급물을 먹으러 깊은 산이나 명산을 찾기도 한다. 수액을 받기 위해 나무에 홈을 파고 통을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728 양력 5월 5일경 음력 4월 태양의 환경이 45도이며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된다. 농작물이 자라기 시작하며 해충과 잡초가 많아져 농가 일손이 바빠진다. 8. 소만 양력 5월 21일경 음력 4월 태양의 환경이 60도이며 햇볕이 충만하고 만물이 자라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으로 초여름 모내기가 시작된다. 9. 망종 양력 6월 6일경 음력 4월 태양의 환경이 75도이며 논불이나 벼 등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밭보리는 베어 햇보리를 먹게 되며 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므로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0. 하지 양력 6월 21일경 음력 5월 태양의 환경이 90도이며 12시에 태양이 가장 높게 있어 북반구에서는 낮 시간이 1년 중 가장 길고 일사량과 일사시간도 가장 많다. 햇감자가 나오고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마다 기호제를 올렸다. 11. 소서 양력 7월 7일경 음력 6월 태양의 환경이 105이며 차츰 더워진다. 한국은 장마전선이 걸쳐 있어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온다. 농사에 쓸 퇴비를 준비하고 논두렁에 잡초를 뽑는다. 12. 대서 양력 7월 23일경 음력 6월 태양의 환경이 120도이며 더위가 극도에 달한다. 대부분 중북이 겹치며 장마전선으로 비가 자주 온다. 13. 입추 양력 8월 7일경 음력 7월 태양의 환경이 135도이며 가을이 시작되어 서늘한 바람이 분다. 농촌에서는 다소 한가하며 김장용 무배추를 심는다. 14. 처서 양력 8월 23일경 음력 7월 중순 태양의 환경이 150도이며 더위가 멈춘다는 뜻으로 쓸쓸해지기 시작하고 농벼가 익는다. 이때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벌초하며 여름 동안에 습기 찼던 옷가지와 이불 등을 햇볕에 말린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해 일교차가 심해진다. 15. 백로 양력 9월 8일경 음력 8월 태양의 환경이 165도이며 가을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슬 맺힌 것이 하얗게 보인다는 뜻이다. 장마가 끝나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라 때로는 늦은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신력 주봉 양력 9월 23일경 음력 8월 태양의 환경이 180도이며 춘분으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며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므로 계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논밭에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기도 한다. 17. 한로 양력 10월 8일경 음력 9월 태양의 환경이 195도이며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여 농촌에서는 추수로 바쁜 시기이다. 예전에는 이때를 전후에 국화전을 지져먹고 국화소를 담갔으며 수요를 머리에 꽂아 잡기를 쫓았다. 18. 상강 양력 10월 23일경 음력 9월 태양의 환경이 210도이며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다 밤 기온은 서리가 내릴 정도로 매우 낮아져서 춥다. 이맘때쯤이면 추수가 거의 끝나고 동물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어간다. 19. 입동 양력 11월 7일경 음력 10월 태양의 환경이 225도이며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다. 각 마을에서는 핵곡식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집안 곳곳에 놓으며 이웃은 물론 농사에 힘쓴 소에게도 나누어주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제사를 올린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김장 준비를 한다. 20. 소설 양력 11월 22일경 음력 10월 태양의 환경이 240도이며 땅이 얼기 시작하고 살얼음이 얼며 차차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가끔은 햇볕이 따뜻해 소춘이라고도 하나 이때가 되면 바람이 몹시 불어 어촌에서는 백기를 금했다. 고려 때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왕을 모시고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여마라는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심하게 일자 배가 몹시 흔들렸다. 왕은 사공이 배를 일부러 흔든 줄 알고 사공의 목을 베었는데 이때부터 이곳을 사공의 이름을 따서 손돌목이라 했으며 매년 이맘때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하고 김포 지역에서는 매년 손돌제를 올린다. 20일 대설 양력 12월 7일경 음력 11월 태양의 환경이 255도이며 눈이 많이 내리는 계절이다. 예전부터 이날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했다. 22. 동지 양력 12월 22일경
음력 12월, 태양의 환경이 270도이며 북반구에서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추위도 점차 심해지기 시작한다. 이날 팥죽을 수어 이웃과 나누어 먹고 집안 곳곳에 놓아 아귀를 쫓았다. 새 달력을 만들어 걸었으며 뱀사자가 씌어진 부적을 벽이나 기둥에 거꾸로 붙여놓기도 했다. 이날 날씨가 따뜻하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많고 눈이 많이 오고 추우면 풍년이 들 것을 예상하기도 했다. 23. 소환, 양력 1월 5일경, 음력 12월, 태양의 환경이 285도이며 본격적으로 추워진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옛말이 있듯이 한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춥다. 24. 개안, 양력 1월 20일경, 음력 12월, 태양의 환경이 300도이며 보통 동지가 지난 한 달 후 또는 소환이 지난 반달 후에 온다. 겨울에 매듭을 짓는 절후로 추위의 절정기이나 소환에 얼었던 얼음이 대안에 녹을 정도로 따뜻한 해도 있다. 이날 밤에 콩을 땅이나 마루에 뿌려서 악귀를 쫓아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다. 15일시 24절기가 있으므로 360일이다. 보통 1년은 365일이므로 5일이 남는다. 왜 남을까? 만약에 1년이 360일이라면 딱딱 떨어져서 절기와 실제 날수 그리고 실제 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을 것이다. 즉,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같은 날, 변동 따위는 없다. 좋은가? 그렇게 변동이 없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말이다. 어긋남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 이미 현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이미 365일이다. 24절기는 중국의 계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많은 의문이 생기는 문장이다. 중국 어디? 현재도 우리처럼 중국에서 절기를 사용하나? 중국이 아니고 중국 쪽 땅덩어리 어디는 아니고 그 어떤 곳이 활 쏘는 민족들이 살았던 곳은 아니고 등등 여러 의문이 생기는데 역사학자나 천문학자 분들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기후에 맞지 않아? 상술했듯이 1년에 5일이 남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국 기후와는 별개인 듯한데 이것도 역사학자와 천문학자, 지리학자 분들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